1년 사이에 배당금이 20%나 올랐습니다. 지금 배당률 7%예요. 심지어 이 배당금 이제는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15.4%씩 내던 세금이 빵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없어지니까 실제로는 8.27%짜리 배당주나 마찬가지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 어떻게 읽으세요? 다들 우리은행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다르게 부릅니다. 월이은행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 우리 회사처럼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겹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닌데 우리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금융에서는 월이은행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월이은행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이은행,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비과세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투자에 주의할 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4대 금융지주 주가와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배당금 비과세 종목들 이미 몇 개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얼마 전 드디어 4대 금융지주의 작년 1년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4년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 주가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는 계속 1등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그리고 최근 한 달 주가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4대 은행들은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여요. 사실 이 4개 회사가 차이가 크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주가를 보면 월이은행은 4.79%나 오르는 동안에 KB는 반대로 6.7%가 떨어졌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최근 한 달로 보면 더 차이가 큽니다. 월이은행은 9.8%나 올랐는데 KB는 반대로 10%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다들 돈 잘 벌었어요. 전부 또 최대 실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출 이자를 열심히 내고 있다는 말이죠.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거의 대부분 대출이 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사업자금 등등 다양한 빚이 있을 건데 그게 다 은행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돈 장사가 역시 최고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1등 은행은 KB라서 최근 5년으로 보면 성과가 가장 좋았어요. 제일 잘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월이은행이 역전합니다. 재밌는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 배당금을 비과세로 해주겠대요. 최근에 절세계좌 이중과세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금 안 내려고 절세계좌를 썼는데 여기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고 하니까 다들 반발이 컸죠. 배당주 투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세금을 꼽는 분들이 많아요. 배당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게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소세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연 10억씩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다 라고 하면 배당 세금을 최대 49.5%까지 내게 돼요. 배당을 받아서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주 투자가 좀 애매해지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밌게도 우리금융지주 월이은행에서 배당 비과세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배당금에서 세금이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3조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3, 4년 동안 나눠서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법에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죠. 연말 배당금 한 주당 660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1년 기준으로 1,200원이 되었습니다. 23년에 1,000원 줬으니까요. 1년 사이에 배당 성장률이 20%예요. 거기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까지 1,500억 원어치를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율 33.3%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반응을 했어요. 발표 다음 날 2월 10일 주가는 6%가 올랐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이 225만 주나 샀습니다. 366억 원어치예요. 이제 외국인 보유율 46%나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들 대주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배당 수익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배당금 500억 받았다가 내년부터 1,000억으로 늘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주의할 게 2개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입니다. 더 이상 12월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연말 배당금을 받고 싶다면 2월 26일까지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27일이 배당 낙일이니까요. 이때는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기준일까지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 배당부터 비과세가 아닙니다. 정확히 25년 결산 배당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는
내년 26년부터 받는 배당금이 비과세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바로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세금 뗀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대로 받는 거고요. 내년에도 쭉 배당을 받는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배당금 비과세, 메리츠 금융지주가 23년부터 시작했었고요. 현재는 에코프로, 한미사이언스, 신영증권,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영증권을 옛날부터 보유 중이었는데 비과세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주주 친화를 잘할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해요. 배당 성장주, 주주 친화 기업, 국내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방식의 배당금 비과세 당장은 무조건 좋습니다. 세금 낼 거를 안 내게 되니까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15.4% 세금 안 내니까 이걸 역산하면 배당금이 반대로 18.2%나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주주라고 하면 배당금이 2배씩 뻥튀기가 되는 거니까요. 진짜 엄청난 호재죠. 다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니까요. 매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야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겁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돈 번다고 욕먹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합니다. 은행이 돈 번다고 욕먹는 건 대한민국이 가장 심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덕분에 주가는 아직도 PBR이 1.0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배당만 챙겨가도 충분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정리해보면 당기 순이익 증가율은 월이은행이 23%로 1등이었어요. KB가 10%, 하나가 9.3%나 증가했네요. 다들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금융지주는 시총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PER, PBR도 적당하게 차이가 나요. 배당률은 반대로 항상 KB가 꼴찌고요. 월이가 1등이죠. 이런 평가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언제나 1등은 고평가고요. 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만 생각하면 우리 금융지주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거죠. 오늘 얘기 전혀 안 했던 메리츠 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KB보다 더 많습니다. 비과세 배당도 처음 실시했었고요. 자사주 소각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도 벌써 하나금융을 예전에 제쳤고요. 신한을 따라잡기 직전이에요. 참고로 저는 하나, 월이, 신한 3개 가지고 있고요. 메리츠랑 KB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나랑 월이는 ISA로도 보유 중입니다. 올해까지는 ISA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건데 적어도 올해 말에는 ISA에서 월이은행을 팔고 다른 걸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계좌로 투자해도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다른 걸로 바꿔서 사든가 해야겠습니다. 왠지 이거 팔고 만약에 리츠를 사면 또 물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월이은행, 우리금융지주의 비과세 배당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주 환원만 잘해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주가가 안 오르면 배당이 오릅니다. 최근 일주일 월이은행의 주가는 눈에 띄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4대 금융 특별한 차이는 없을 테니까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배당 기준일은 28일이에요.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배당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까먹지 마세요. 은행 주식을 이야기하면 항상 메리츠를 못 샀던 게 아쉬워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진짜 이러다 신한까지 역전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